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5월 전국 HSSI 전망치가 76.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24.3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여 만에 반등한 것으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분양 재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두산연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인 6월 1일보다 3개월 늦은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돼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 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역세권 영구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월세 소득인 주택 임대 소득은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2천만 원 이하라도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만큼 2주택 이상 소유자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소득세 신고를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해결해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힘이 되어주실 분 이분 모셨습니다. TA 부동산 투자자문의 유광수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유형별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 면적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많이들 투자 대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인데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면적 개념을 어렴풋이 아시는 경우들은 많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면적 개념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헷갈리는지 그리고 면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면적들이 있는데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이런 여러 가지 면적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들 기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들으신다고 해서 제가 본인이 스스로 다시 설명을 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면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용이다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약 면적, 분양 면적에 비해서는 전용 면적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시거나 어떤 물건을 보실 때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면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총 4가지의 면적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을 보실 때는 이 구간, 그러니까 전용 면적하고 서비스 면적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주거 공용, 기타 공용 면적 이렇게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은 지금 아파트에도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전체적인 그 분양 면적에서 차지하는 전용률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전체 전용률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이건 제가 뒤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서 전용률이 약 45%에서 55% 정도 되기 때문에 전용률이 차지하는 오피스텔에서 전용률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집 내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공용 면적은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계단실 이런 곳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기타 공용 면적은 관리 사무실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에는 주차장 면적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은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아파트는 분양 면적을 공용 면적, 공급 면적이라고도 표시하는데요. 아파트의 공급 면적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이 안 되고요. 전용 면적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발코니 확장한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발코니 면적만 포함한 것이 분양 면적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혼동하기 쉬운 아파트 면적하고 오피스텔 면적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파트인데요. 면적의 산출 기준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파트 면적은 전용 면적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면적은 지금 이 아파트 면적에서 서비스 면적이 빠지고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총 이제 4가지 차이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그 전체적인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아파트를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평형대라는 것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9에서 한 114제곱미터 정도 표기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84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109제곱미터가 공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109제곱미터를 평형대 3.3제곱미터로 나눠보면 약 한 33평형대가 나오는데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 아파트를 보시면 30평형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다라고 한다면 전용률이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하는 분양 면적은 84제곱미터의 약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0제곱미터 정도가 분양 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약을 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분양하는 평형대만 보시고 50평형대다, 60평형대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25평형인데요. 분양 평수는 5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 50평 계약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떠올리셔버리면 큰 착오가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양 면적,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 요 면적이 일반적인 분양 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포함한 요 면적이 지금 오피스텔의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의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면적 기준을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 헷갈리지 않도록. 그런데 적용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르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을 통일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적 정도는 알고 계셔야 실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셋째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외벽의 산출 기준, 그래서 전용 면적을 산출을 할 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기준이 최근에는 같아졌는데 예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똑같아졌는데 예전 거를 보실 때는 면적을 가서 느끼시기에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산출을 할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총 이 외벽인데요. 외벽의 중심선부터 면적을 산출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외벽이 있다면 외벽 두께의 2분의 1 정도는 실제로 전용 면적에서 손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4월 이후에는 내력벽으로 똑같이 지금 안목지수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면적만 전용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 면적은 좀 더 좁을 수 있다. 최근에 분양하는 것보다 좁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면적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파트의 그 평면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파트가 이렇게 세대 내부에 전용 면적이 있고 이렇게 발코니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도 분양 면적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없고 서비스 면적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도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파트의 주거시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의 공간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 전용률을 어디에 많이 두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오피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하고 텔 두 가지를 합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는 업무용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텔은 주거용 공간이어서 실제로 오피스와 텔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주 용도 자체가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무용 내부 공간도 중요하지만 복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공간 이런 공간들도 업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용률이 실제 우리 집이라고 뜻하는 전용률이 50% 정도뿐이 안 되고 기타 공용 면적이나 이런 공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 용도가 주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양 면적 중에서 약 한 70%에서 80% 정도가 전용 면적에 다 전용률로 높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로 그 면적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똑같이 지금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보면 아파트에서 84제곱미터이고 오피스텔에도 84제곱미터여서 똑같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쉽게 설명드리면 평수로는 약 한 25평 정도가 되는데요. 똑같이 전용 면적은 같지만 실제로 분양하는 평수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아파트는 35평 기준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5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률이 오피스텔은 약 한 5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분양 평수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약 한 8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분양 평수 대비해서 오피스텔이 약 한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양 평수를 보고 잘못 계약을 하시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희망했던 면적보다 훨씬 더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용 면적하고 오피스텔하고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만 보시고 전용 면적에서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만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전용 면적이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공급하는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 그다음에 수익형 오피스텔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이 면적 기준을 좀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에서 하는 분양 평수를 그냥 고지곧대로 일반적인 내 집의 평수하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편의상, 평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2007년부터는 실제로 평형이라는 표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제곱미터 기준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그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시리얼이라는 부동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고된 내용들이니까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실제로 공부하기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은 같아도요, 면적은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크기라면은 전용 면적이 아파트가 훨씬 크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투자하는 유형의 그런 면적도 확실하게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처절하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근처의 마곡지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수요가 기대되는 수요가 큰 지역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인데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방화역에서 5호선 방화역입니다. 방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이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면이 도로로 쌓여 있다. 이 부분도 큰 강점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이 강서구의 방화동의 가장 큰 흐름의 변화는 역시나 마곡지구인데요. 마곡지구가 아직도 한창 개발 중이고 또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주변의 전체적인 임대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방화역 기준으로 월세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월세 시세, 전세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밑으로 지역적으로 보시면 밑에 쪽에는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역 기준으로는 보시면 약 한 24년 전 정도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수익형 부동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소성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지금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개발 계획에 있고 김포공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선을 한 지금 대곡소사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 도시철도까지 연결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개발 가치가 높기도 하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물건지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터널을 지나자마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좋지만 자가용을 이용한 대중교통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녹지 공간은 개화산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큰 공원 그리고 서울식물원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강과의 거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 초역세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살펴보시면은요, 5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강서구 방화동에서 저희가 투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개발호도 역시 김포공항과 마곡 관련해가지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임대 수요들은 주로 여의도에 5호선을 이용한 수요들이 많았었는데요. 여의도, 김포공항 수요들이 많았었는데 김포공항 관련된 개발 계획들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도 올라가고 있고 임대 수준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개발 호재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업무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습니다. 그만큼 마곡지구의 개발 가치는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곡지구의 이제 개발도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LG 사이언스 센터라고 해서 LG의 대기업들 여러 계열사들의 R&D 부서들만 쭉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실제로 이런 곳이 있어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 주변 지역들의 상권들도 다 흡수를 할 만큼 상권들도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라고 해서 강서쪽에는 서울에서 기준으로 서쪽에는 버스터미널이 없었었는데요. 버스터미널이 개발 계획이 예정입니다. 그만큼 젊은 유동인구들 그리고 또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유동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변두리다가 아니고 서울의 어떤 서쪽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곡지구의 수많은 일자리의 수혜를 받아보면서 김포공항 관련한 그런 개발 호재에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런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인데 희소성에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고요. 실제로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부의 인테리어나 옵션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임대가 확정된 호수들도 있어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아주 소액인 1,000만 원으로도 마곡지구 주변에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 전세 시세나 임대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좀 의문점들이 있으신데, 이 지역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입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세 시세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은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약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시는데요. 아마 노후에 실제로 이렇게 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하셔서 월세 받으시는 것만큼 효자 상품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지역 내에서 꼭 발품 팔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대 마곡지구 근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이네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잡혀있네요. 자, 장안동 하면은요, 자동차 매매 시장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또 위쪽으로 청량리, 정말 호재가 많은 지역과도 가까운 곳인데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물건지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이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고요. 상당히 아주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매매 단지가 이 지역을 보통 소개를 할 때 제일 많이들 아시는데요. 실제로 현재는 중고차 매매 센터보다는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안평역 주변의 상업지들이 대형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랜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된 도로처럼 느껴지실 만큼 개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청량리 개발 계획들의 호재들을 충분히 배후 주거지로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5호선을 따라서 좌측으로 이용을 하시면 마포라든지 종로 업구지구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분 거리에 소형 아파트인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투자하시는 금액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아파트 투자를 좀 놓치셨던 분들, 시기를 놓치셔서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소형 아파트 실제로 현장에 오셔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도 있겠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요. 중랑물 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동부가선도로 지하 사업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장안평역 근처로 가보시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호재는 중랑물 재생센터가 지하화되고 공원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물 재생센터 하면 좀 안 좋은 인식들도 있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충분히 호재로 돌아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한 10.4km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지금 지하화되고 공원화될 예정입니다. 뒤에서 조감도를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모습이 현재 모습이고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 향후에 이제 개발 계획이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지금 2024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그 영등포나 이런 지역들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아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충분히 지금 물건지 주변의 지가들을 올릴 수 있는 호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 대표 도서관이라고 해서 강서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두 군데 생길 예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의 예정입니다. 물건지 주변에 이렇게 대형 호재들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가를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물재생센터 지하화로 인해서 얼마나 멋지게 녹지 공간이 조성될지도 기대해 보면서 이제 가격 만나볼게요. 1.5룸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1.5룸 이제 소형 아파트이고요.
실제 그 내부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게 빠진 1.5룸이기 때문에 투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전세를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는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다음 달 정도면 준공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500만 원으로도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다. 초역세권의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니까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대출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하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되는데요. 아마 소형 아파트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 역세권에 투자하셔가지고 손해보시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만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경쟁 물건, 비교 물건과도 비교해 보셔도 여러 가지 가성비 부분에서 충분히 뛰어난 현장이니까요. 꼭 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장안평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망지역 투자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망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드리는 무료 1:1 상담인데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광수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특별하게 두 지역을 찾아주셨는데 오늘 가볼 지역 어딜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 안에서 도심 지역, 그러니까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에 위치한 그런 이제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도심이라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의 중심지 또는 업무의 중심지, 그리고 주거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 도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구와 강남구, 그리고 영등포를 뽑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은 강남구와 영등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도심으로 가볼 거고요. 첫 번째로 영등포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모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일단 서울 안에서 소형 가구 밀집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영등포구 가볼 텐데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찾으러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영등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치한 곳은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영등포역입니다. 1호선과 그리고 KTX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영등포역과 그리고 5호선입니다. 바로 신길역이죠. 5호선 신길역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노선이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4년도에 완공을 하는 노선이 있는데 바로 이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이 바로 영등포역을 이렇게 이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1호선과 5호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그리고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광역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굉장히 어떠한 이제 일단은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인데 임차인들을 봤을 때 그 주변에 업무 시설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소형주택들이 임대 놓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곳 바로 영등포, 여의도를 바로 도보권에 두고 있다 보니까 1, 2인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일대 영등포 안에서 이 일대 역시 대부분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도 물론 주거시설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그 지식산업센터라 하죠. 그러니까 업무시설, 오피스 빌딩, 그러한 업무시설, 오피스 빌딩들이 이 안에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여의도에 종사하는 수요, 그리고 영등포 생활권에 종사하는 수요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림픽 대로 역시 굉장히 이렇게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제 생활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제 타임스퀘어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이러한 이제 대형 쇼핑몰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리고 대형 병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공원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영등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의도 금융가 이러한 업무지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자 수만 약 6만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구로 약 16만여 명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곡지구, 그리고 공덕, 이러한 대형 업무지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곳. 이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월세 목적도 그렇고 또는 전세 목적으로 투자를 할 때 다음 세입자 입주를 시킬 때 굉장히 공실률이 낮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라는 지역을 봤을 때 2008년도와 그리고 2018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의 어떠한 이제 비중, 이러한 것을 한번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자,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죠. 그리고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이 10년간 서울 안에서는 출퇴근 시간하는 그 인구들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줄어드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지역을 보니까 바로 요 영등포라는 지역, 그만큼 출퇴근 시간이죠. 그만큼 이 안에 일자리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수요 역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주거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한 자치구에서 대비해서 사업체 종사자 수인데, 우리가 순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로 보도록 하면 중구, 그리고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 순으로 영등포구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주거를 하는 수요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그러한 이제 그 수요들이 많이 분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소득이 있는 수요와 그리고 여기에서 소비를 하는 수요가 높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안에서 뽑자 하면은 중구, 강남, 그리고 영등포 순이다라는 점. 굉장히 이러한 게 어떠한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건너편도 여의도고요. KTX와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개통이 될 기대감을 안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으로 꼽히니까 개발 호재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안에서 3대 도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영등포와 그리고 영등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바로 그러니까 2020 서울 플랜 같은 경우에는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030 서울 플랜이 나왔죠. 여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을 도심, 그러니까 3대 도심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장기 플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한양, 도성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중심지,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냐면 바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3대 도심 안에서 투자를 할 때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하는 곳은 바로 이제 영등포 이 안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곳 바로 이제 3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광역권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단순히 업무시설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시설까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임하신다면은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등포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영등포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랜드마크의 아파트 또는 대장주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주거시설, 특히 이제 주거시설에 있어서 가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상승을 하는데 특히나 이 지역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된 그러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등포 뉴타운이 개발이 되었죠.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구역 지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길 뉴타운 역시 개발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영등포 뉴타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아크로라는 아파트가 2017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었죠. 최초의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레나의 아파트 역시 성공적인 청약시장으로 이렇게 선보였고,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입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1-11구역, 13구역, 그리고 12구역, 14구역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단부에는 신길 뉴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 봤을 때 그 1군 시공사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상위 브랜드가 들어서는, 그것도 대규모로 들어서는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신규 브랜드, 상위 브랜드가 들어서는 지역은 굉장히 드문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이러한 입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 실제로 서울 안에서 이러한 아파트, 신축의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바로 영등포역과 굉장한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등포역을 보면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이 한강 이남의 유일한 시가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떠한 방촌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공장가라든지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창작 산업이라든지 계속해서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물건지 인근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이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하죠. 앞으로 영등포구가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오피스텔 찾아주셨는데 공간 활용 유리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거든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이곳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를 보면은 원룸, 그러니까 복층이 아닌 원룸조차도 2억 원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복층형 원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매매가로는 2억 1,500에서부터 2억 3,500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원에서부터 2억 1,000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1,500에서부터 2,500만 원.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6,500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모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곳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근처에서 이번엔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1억 9,5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렇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황금노선 9호선 근처인데요. 주변부터 둘러볼까요? 네, 한번 이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강남이 그 5개 간판 규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스퀘어를 가보면은 그 곳이 어떠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형 스크린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들이 이렇게 이제 강남 안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대가 바로 강남역과 그리고 삼성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관광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강남이라는 지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강남이라는 곳은 일단은 주거지, 고급 주거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지, 그리고 상업시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죠. 이 계획은 2017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는 바로 이제 벤처 산업의 벨트, 그리고 또 이쪽 바로 이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상업, 의료, 관광, 산업 벨트, 이렇게 이곳은 곳곳에 어떠한 주거지라든지 산업, IT 이렇게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는 곳은 바로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 라인, 강남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바로 논현동 블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원주역입니다. 원주역, 9호선 원주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신논현역. 그래서 9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그 주변, 특히 이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시설이라든지 쇼핑, 그리고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수요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지금 테헤란 그 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죠.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 시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 강남을 대표하는 논현동 지역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는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이라던가 GBC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기사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착공이 들어간다고.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최종적인 어떠한 이제 그 행정 절차를 통과를 함으로써 드디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GBC인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2014년도 9월에 현대 측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100년을 앞두고 이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강남 안에서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대형 개발 호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6년 후에 완공을 하는데 굉장히 이곳이 어떠한 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곳이죠. 바로 GBC의 탄전 부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코엑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스타필드이죠. 코엑스.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그러니까 코엑스에서부터 지금 현대 GBC, 그리고 여기 올림픽 그 종합운동장까지 이곳을 GBC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굉장한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섭니다. 공연장에서부터 마이스 산업, 그리고 전시장, 그리고 판매시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스포츠 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착공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공입니다.
공사 기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장, 그러한 수요로 인해서 이 일대 어떠한 상업시설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추후에는 GBC가 완성이 되면은 이곳에 관광을 하는 국내외 수요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곳이 지하도시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시까지. 여기에서 이제 GTX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SRT 노선, 이러한 노선들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에서도 오고 가기 굉장히 쉬워지는 강남 안에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 굉장히 영동대로는 굉장히 큰 대로입니다. 이곳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고 하죠. 공원화. 그래서 서울 안, 특히 강남 안에서 대형 공원화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일대인데, 우리가 만나보는 바로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인프라까지 쉽게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 GBC 착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는데, 이렇게 근처에 GBC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저희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9,500에서부터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입니다. 1억 6,600에서부터 1억 8,100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임대차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에는 2,900, 그리고 월세 시에는 8,500에서부터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 여러분들이 강남구의 핵심 지역 논현동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만원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 투자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지역인 만큼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축입니다. 상업시설에 대한 신축이 아니라 주거시설에 대한 신축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토지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 이윤 목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에 대한 주거 상품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지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업무시설이죠. 바로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 밸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래도 섣부른 투자는 안 되잖아요.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의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개발이 된다라든지 또는 어떠한 전철역이 들어선다라든지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언제 진행이 될지가 중요합니다.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개발 계획들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착공이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까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불량 원룸 다세 주택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02-3153-2668번 만원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따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꽉 채워주신 김창모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하셔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